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 중에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게 되는 임대소득세, 그리고 주택을 팔 때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주택을 현명하게 소유하려면 각 상황에 해당하는 세금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종 주택과 관련된 세금들에서는 주택수 카운팅이 아주 중요한데요.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정되는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주택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정도가 몇 주택자냐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 주택수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주택 관련 세금 전부가 주택수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보유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은 어떨까요? 주택 관련 각 세금에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동일할까요? 종부세에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과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동일할까 하는 건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각 세금마다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각 세금별로 주택 보유자의 주택수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금을 기준으로 판정했을 때 본인이 몇 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판정됐으니까 취득세에서도 1주택자겠지 생각하고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고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영상에서 각 세금별 주택수 판정 기준을 확인해 볼 텐데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내가 몇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를 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에서 취득자의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을 합산해서 카운팅한다는 겁니다. 세대 합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세대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세대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단독 명의로 임대 중인 소형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5세인 대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거주 중인 본인 명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이 세대는 취득세 기준으로 볼 때 몇 주택을 보유한 걸까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공동 소유인 주택 한 채, 아버지 단독 명의 주택 한 채, 그리고 아들 명의 주택 한 채 해서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다는 얘기는 이 세대 구성원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3주택을 보유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세대에 포함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중 누구의 명의를 이용해서 추가로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하더라도 그 주택은 네 번째 주택에 해당하게 되고 취득세도 4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취득세 기준에서 주택수 카운팅은 주택 한 채를 세대원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 각각이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다른 분과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 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수 카운팅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주택의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권 단계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 소유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 소유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세대 합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상인 월 175만원 이상이면서 독립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서 부모님 세대와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본인만의 독립세대를 꾸릴 능력이 있다고 판정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로 포함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자녀가 25세 대학생이 아니라 25세 직장인이고 월소득이 250만원이라면 해당 세대의 주택수는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부모님 세대는 2주택자가 되고 자녀는 1주택자인 별도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자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은 연로한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요.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를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경우로 보는 거고요. 취득세 기준 주택수 카운팅에서는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합가하기 전처럼 각자 따로 사는 것으로 주택수를 카운팅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따로 거주하시던 할머니를 부모님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거주하게 된 상태이고 25세인 자녀가 월소득 250만원인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거주하는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할머니, 부모님, 자녀 모두가 각각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든 일정 지분만 소유하든 보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일에서 5년이 초과하면 단독 소유인 상태에서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 외 소수 지분자들의 주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주택을 상속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을 정리하는데 5년의 유예를 주는 셈입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주택취득세에서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취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4%씩 급증하는데요. 새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분은 취득세법에 따른 본인 소유 주택수에 대해 잘 확인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